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그렇게 겨울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눈도 안 오고 해서 아직 새해가 됐다는 게 실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뭐 설날이 지나야 정말 새해이지 그 전까지는 약간 좀 과도기적인 느낌? 그래서 아직 올해 새해 계획들 완전히 세우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설날 연휴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경제한년은 이제 흰 쥐띠의 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쥐띠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올해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또 가족의 행복도 충만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첫 번째 우리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 시장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는 12월 말과 1월 초가 교차되는 주였고요. 영업일수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31일 날이 이제 납입일이어가지고 장이 안 열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3영업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연말까지는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연초가 지금 연초부터 지금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기사를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이란의 군부 실세가 사망을 하면서 다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들이 지금 커지는 그런 양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아직은 뭐 큰 충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이어가다가 지금 살짝 약간 위쪽에서 상승세가 막히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가 2200선 도달한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버거워하는 상황에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음봉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지난주에는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났고 뭐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2주 연속으로 다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환율도 한때 달러원 환율이 1150원 초반까지 갔던 게 지금 지난주엔 다시 1167원까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릴 때 1150원대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어서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제한적인 하락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1150원대에서는 또 뭔가 이런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다시 또 환율이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차트가 사실 참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뭐 마침 또 1150원대 오면 이런 이벤트들이 또 발생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차트에 뭔가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그 지난주에 이 채권 시장은 뭐 국내적으로 모두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다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동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통과된 이후에 이른바 위험선호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약간 국내외의 금리들이 조금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었었는데 다시 연초부터 중동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채 10년의 경우에 1.90 이상 올라가려다가 다시 또 1.78 수준까지 지금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지난 한 주간 10bp 하락해서 지금 1.27%까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25%니까 다시 국고채 3년이 기준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이런 아주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10년 국고채 금리도 지금 지난주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연초에 이 정부가 대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감안해보면 상당한 강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 이제 주로
주식도 투자를 하지만 뭐 연기금, 보험사 이러한 대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채권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저희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연초에 자금 집행을 좀 하기 이전에 이렇게 좀 금리가 빠르게 하락해 버리면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초가 1월 새해 벽두부터 지금 예상치 못했던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초는 위험 선호 흐름들이 좀 연초 이후에 계속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로 시작했는데 그 기대가 지금 얼마 가지 못해서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난주는 이렇게 좀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시장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현재로서는 뭐 다음 주에 제가 일정이나 이벤트는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지금 이제 가장 시장의 관심사는 과연 이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또 언제 보복을 할 거냐가 현재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군부 실세가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의 경우에는 자유권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미국의 공습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이제 뭐 통보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은 그 이란, 이라크 내에서 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본국으로 입국할 것을 지금 지시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이라던가 미군 시설들이 1차 타겟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미군 본토에 대한 어떤 뭐 위협 이런 가능성은 지금 낮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뭐 금융시장 전문가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뭔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일단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즉흥적인 뭐 여러 가지 대외 정책, 외교 정책들이 역시 또 뭔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키웠다.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란이 가까운 시간에 보복에 나설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뭔가 파괴력이 큰 보복에 나설지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금융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찝찝함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지속을 하면서 뭔가 가격 부담들이 좀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고 또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당초는 조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뭐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약간 매크로 지표에서도 약간 좀 갸우뚱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뭔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를 조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채권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래 전체적으로 리스크 온으로 가면서 좀 금리가 상승할 거란 예상들을 하고 투자를 조금 밀어놓는 쪽이었을 텐데 연초부터 지금 금리가 빠지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투자를 밀어놨던 것들을 지금 다시 서둘러 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당히 이 중동발 진학적 그 리스크라는 게 의외로 파괴력이 좀 커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일단은 적어도 1분기는 주식 위주의 포트를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다음 한 주 동안은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그 서로의 긴장감들이 좀 어떻게 해결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 이게 뭐 전쟁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거는 원치 않는다. 이런 좀 뉘앙스를 보였고, 뭐 협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화적인 스트레스를 보였는데, 지금은 일단 이란이 어떻게 할 건지가 뭐 중요한 상황이니까 현재로서는 이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새해에 올해 뭐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 위험 자산이 유리한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연초부터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저도 지금 상당히 되게 좀 고민스러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는 형태가 연초에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지금 1월 15일 날 그 미국이 백악관에서 이 중국 고위급과 이제 그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뭔가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타나기를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한 주 동안 이제 만약에 이란에서 추가 대응이 없이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 뭔가 이제 파괴력이 큰 보복을 할 걸로 지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금융시장은 실제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다음 한 주가 무사히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동안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동안 글로벌 경제를 짓눌러 왔던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1월 15일 날 좋은 소식들이 나타난다면 뭐 그 뒤로는 다시 조금 위험자산 쪽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한 주에 이런 추가적으로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 우리가 가장 이제 눈으로 빨리 볼 수 있는 지표는 결국 이제 유가가 되겠죠. 유가가 지금 63불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 박스권에 지금 상단 부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의외로 뭐 중동발이 더 커지진 않고 조금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란이 뭐 흔히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던가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중동 쪽에 어떤 그 원유 수송에 대한 문제가 좀 악화된다던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가가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유가의 향방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면서 일단 확인하고 향후에 어떤 투자의 방향은 잡아가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그런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해서 이 지난주 시장과 향후에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그런 방향들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벤트 일정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경제 지표 일정들을 보면 사실 뭐가 이렇게 많이 있긴 한데 제가 뭐 짜잘한 것까지 그냥 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다음 주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있는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입니다. 요거 말고는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한 지표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앞에 것들 좀 살펴드리고 고용 지표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월요일 날에는 그 12월 중국의 차이신 비제조업 PMI가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최근에 그 지표가 조금 둔화되다가 지금 지난 언제냐 12월에 발표된 11월 지표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기준치 이상에서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제조업 쪽 그 PMI도 뭐 전월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기준치 50을 계속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의 지표를 보면 성장률은 낮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도 이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6% 이상 성장하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 자연스럽게 성장률 낮아지는 거는 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최근에 무역 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일단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지금 뭐 이제 1월 15일에 서명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쪽 크게 모멘텀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지난주에 중국 인민은행이 50bp의 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월달 춘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설날이겠죠. 설날 연휴 때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중국 주가도 좀 상해 지수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 쪽 모멘텀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요일에 보면 이제 유럽 쪽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유럽에서 그 12월 CPI하고 독일의 11월 산업생산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발표되는데, 요거 연결해서 좀 보면, 제가 지난주 그 방송 영상에서 보면 이제 유럽 쪽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주간 전망대에서 이렇게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로존도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지다가 지금 최근 발표된 언제였냐? 이게 지금 11월 지표에서는 좀 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지표가 이번에 발표될 텐데, 전체적으로 유럽 쪽 모멘텀이, 유럽이 막 썩 경제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지금 독일 산업 생산 쪽도, 이 유럽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사실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유럽은 아시다시피 이 독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가 넘고요. 또 이 독일 산업의 핵심은 결국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의 자동차의 생산 기지가 또 중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 소비자들이 유럽산 자동차, 독일산 자동차의 또 최대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의 관계는 중국이 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지이면서도 또 최대 소비자인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뭐 교역량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관세에 가해지다 보니까 중국 경제도 좀 부진해지면서 유럽 쪽에 자동차 수요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상당히 좀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도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좀 휴전으로 가게 되면 유럽 쪽도 같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난달에는 독일의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7%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1월 지표는 이제 플러스 0.7이라고 일단 예측치는 나와 있네요. 이제 그동안 쭉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제 플러스 0.7을 가면 이게 조금은 뭐 의미 있는 반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고 다시 뭐 관세가 부과되는 모습만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중국 쪽과 유럽 쪽은 약간 경기가 좀 바닥을 다지는 형태는 좀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가장 큰 이벤트 경제 지표는 결국 이제 고용 지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난달에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예상치가 비농업 일자리 수가 18만 6천 건이었는데 자그만치 26만 6천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뭐 GM 쪽에서 그 파업 있었던 영향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파업이 이제 다 이제 해결되고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니까 오히려 그 일자리 수는 엄청나게 늘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상당히 지금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지금 3%대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 지표는 매우 좋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지난주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뭐 제조업 지표도 약간 바닥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저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소순환 사이클 상에서는 약간 조금 바닥권에 와 있는, 지난주에 발표했던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5%로 상당히 하락폭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상에서는 적어도 올해 1분기, 뭐 한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해서 조금 괜찮게 좀 봐왔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지랑 같이 한번 지표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시장에 직접 뭐 투자를 하고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이벤트들이 좀 끼이면 조금 당황스러운 적이 많은데, 이게 이제 장기화 될 거냐 단기화 될 거냐를 살피는 게 중요하고, 장기화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매크로 펀더멘탈이 이제 기본 중심축이 되니까, 일단 저는 올 한해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매크로 모멘텀에 뭐 비록 숫자상에서의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 다지고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기본 이제 전제로 깔고요. 이제 그 안에서 얼마만큼 대외 불확실성들이 불가지는지, 그게 매크로 반등을 다 저해할 정도인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0년 첫 주의 주간 전망소 보내드렸고요. 첫 주가 조금 출발이 약간 삐끗해서 찝찝하긴 합니다만, 아직 뭐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음 한 주 이런 이슈들이 잘 해결돼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잘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조금은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된, 완화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